외로우신가요? 세상 천지 나 홀로인 것 같나요?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한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됨 안에서 해방되세요. 서울에 처음 올라온 건 대학교 1학년 때. 그토록 바라던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어 우연고지인 서울에 올라와 살게 됐다. 서울은 낯설었고 외로웠다. 사실 생각해보면 서울이라 외로웠던 건 아니다. 나는 천성이 외로운 사람이다. 어린 시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외로움은 나를 구성하는 가장 큰 특징이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대학 활동에 참여했다. 동아리, 학회, 학생회 등등. 외로움을 피해 다닌 것이다. 정신없이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취업할 때가 다가왔다. 동아리, 학생회, 학회 같은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 학점을 챙길 새가 없었다. 월요일엔 동아리에서, 화요일엔 학생회에서, 목요일엔 학회에서, 거기에 수시로 부르는 동기들까지. 일주일 주 7일 중 6일이 술이었다. 그래서 내 대학 생활엔 실질적으로 남은 건 술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은 남지 않았다. 그 와중에 이것저것 일을 해내다 보니 나는 어느새 무엇이든 해낼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나에 대한 기대는 점점 커져만 갔다. 서윤이가 워낙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하고 하니까 뭐더라? 맞다, 그 별명이 해독미인이었잖아. 그래서 그냥 당연히 이것저것 잘 챙기니까 학점도 좋고 뭐 좋은 데 갈 거라 생각했지. 당연히 자기 일도 부러지게 하고 그런 애라고 생각했으니까. 선배가 학교 생활 이런저런 조언도 많이 해주고 뭔가 뭐든지 해내는 선배 느낌이 있어서 당연히 취업 잘할 줄 알았죠. 그래서 막 언니한테 언니 정도면 다 잘할 거라고 부럽다고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기 와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 너도 알잖아. 서울에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너도 내려오는 건 좀 아깝지 않겠어? 서인이 정도면 하고 붙는 말들은 나를 향한 기대와 응원의 말들이었을 것이다. 이 모든 기대들이 나에게 압박이 되었다는 걸 알까? 아기가 없었다는 건 잘 안다. 하지만 나는 모두의 기대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했다. 서울에 일자리가 없어 고향으로 내려가자니 고향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고향에서도 나를 반기는 것 같진 않았다. 아,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 고향에도 서울에도. 나는 많은 사람의 기대에 응하지 못했고 기대에 합당한 일자리를 찾다 보니 취준기간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길어졌다. 길어진 취준기간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 모아둔 돈을 몽땅 다 써버렸다. 그래서 나는 알바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알바를 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려 취업 준비를 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도 없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길어진 취준기간,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짧게 카페에서 일하고 디자인 외주를 받기 시작했다. 외주를 받아 일하기 시작한 곳이 하나교다. 처음 외주를 받아 작업을 할 땐 수상하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하나교 안에 깊게 들어가서 하나교의 홍보팀으로 꽤 정식적인 일을 맡게 됐다. 하나교는 하나됨을 교리로 삼은 작은 사이비 종교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하나교에 들어와 하나됨을 쌓는 선택받은 자들만이 외로움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게 그들의 논리였다. 앞서 말했듯 나는 외로움에 약한 사람이다. 길어진 취준기간 동안 무연고지인 서울에서 대학 사람들마저 뿔뿔이 흩어지자 나는 다시 외로워졌다. 하나교에서 하는 말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었던 나에게 너무 필요한 말들이었다. 근데 누가 봐도 사이비 아니었어? 아니, 나도 처음엔 좀 의심쩍긴 했는데 그냥 너무 외로웠고 그 외로움에 정당한 이유를 붙이고 싶었나 봐. 그리고 하나교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내 죄 뉘우치기만 하면 언젠가는 이 감정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하나교에 있을 땐 항상 누군가 나 필요로 하니까 왠지 필요한 존재가 된 것만 같고 그냥 거기에 머물고 싶었나 봐. 그래서 좀 떠나기 쉽지 않았어. 근데 어느 순간 정신 확 들더라? 황금 더 많이 내는 사람만 편애하고 그냥 나는 그렇게까지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그냥
돈 필요해서 여기서 더 일 못한다. 돈 더 많이 주는데 붙었다 하니까 별말 없던데? 돈 더 줄 생각은 없었나 봐. 그리고 그 찌라시 붙인 걸로 한 소리 또 들었어. 나는 그래도 꽤 하나교 진지하게 생각했었다? 하나댐 안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좀 마음도 편해지고 그랬어서 나같이 외로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그냥 더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교 찌라시 붙이고 다닌 거였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 그거 붙이고 새 신도가 꽤 많이 들어왔는데 왜 그랬냐고. 너 때문에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들어오지 않았냐. 뭐라고 하더라고. 나도 자존심 상해서 그냥 이때부터 좀 정신 차려진 것 같기도 해. 찌라시 뜯으러 다니면서 서울 싹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살고 싶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돈 벌려고 서울 왔는데 번 돈 그냥 다 월세로 나가고 모이는 돈도 없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더라. 붙어있는 찌라시를 뜯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붙은 지 꽤 오래된 스티커는 얼룩덜룩 더러운 자국을 남겼다. 붙이는 건 쉬웠는데 떼는 건 어려웠다. 찌라시를 회수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됐다. 다들 어딘가로 바삐 향한다. 모두의 귀에는 이어폰이 있고 그게 그들을, 사람들을 단절시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 무수한 인파는 모두 어디를 향하는 걸까? 남은 찌라시를 회수하기 위해 계속해서 서울을 돌아다녔다. 버스 밖 풍경 속 불 켜진 집들의 창문이 희미한 빛으로 번졌다. 나도 저 비단에 서울 한 구석에 속하고 싶어서 이러고 있던 건데 멀리서 바라본다면 나도 이미 저 희미한 비단에 속해 있을 텐데 방 한 칸 속에 혼자 있던 나는 내가 이 거대한 비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무수한 인파 속에 내가 있다. 나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각기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만 같은 곳에 존재한다. 모든 건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기 마련이다. 하나됨을 수행한다고 외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애초에 외로움에서의 해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외로움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이상하게 전처럼 공허하지 않았다. 나는 졸업 후 쌓은 포트폴리오가 사이비 종교 홍보물밖에 없다는 문제를 안고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붙이고 다녔는지 여전히 회수해야 할 찌라시들이 있다. 찌라시를 회수하며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본다. 처음 찌라시를 회수할 때 느꼈던 빛들을 바라본다. 이 시기에 느꼈던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서울과 이 시기의 나를 기록했다.